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중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29살 아오이예요. 영어를 가르친 지 벌써 5년 차가 되었는데, 솔직히 제가 학생들보다 영어를 배우는데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나오고, 이왕 가르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방과 후 교무실에서 영어 회화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동료 교사인 사토 선생님과 번갈아 대사를 외우고 대화를 만들어 보며 즐겁게 진행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걸 듣던 교환학생 데이비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학교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가 웃을 때마다 다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그런데 그날의 웃음은 조금 달랐어요. 뭔가 장난스러운 웃음이라기보다는 약간 어이없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고 사토 선생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왜 웃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서툴게 했나? 아니면 어딘가 틀렸나? 하고요. 데이비드는 손을 흔들며 미안해요.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은 진지해 보였어요. 솔직히요, 두 분의 영어 발음이 정말 일본식이에요. 문법적으로 완벽하긴 한데 억양이나 리듬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약간 로봇처럼 들려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가끔 영어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지적받으니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사토 선생님도 멋쩍게 웃으며 데이비드에게 물었어요. 로봇 같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보통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발음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에 강세가 일정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억양이 있고 단어마다 리듬이 달라요. 그런 차이가 어색하게 들리게 만들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건 다 소용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학생들에게 발음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약간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데이비드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는 게 좋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요. 제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발음이 훨씬 자연스러웠거든요. 억양도 부드럽고 네이티브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한국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더더욱 몰랐죠. 그런데 데이비드는 아주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단순히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점이 발음을 더 자연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영어를 주로 시험이나 점수를 위해 배우잖아요. 회화보다는 독해와 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 역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나니 그런 방식이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 한국인의 영어 발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영어 교육 방식이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한글이 발음 체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라서 영어 발음을 배우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었죠.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문자라면 나도 배워봐야겠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영어 발음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글이 가진 매력을 직접 느껴보겠다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학생들에게도 공유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어 여정은 제 삶을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전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궁금했어요. 대체 한글이 어떤 문자길래 영어 발음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억양을 가질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글이라는 문자는 제 예상 이상으로 놀라운 존재였어요. 우선 한글의 구조를 공부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특히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읽고는 감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림과 설명을 보고 나니 이래서 사람들이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한글 배우기라는 자료를 찾아서 프린트한 후 하나하나 따라 써봤어요.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며 간단한 단어를 읽어봤죠. 가, 나, 다 같은 쉬운 단어를 발음해보는데 처음에는 입이 잘 안 움직였어요. 일본어와는 발음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연습하니 금방 익숙해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배우기 쉬운데? 싶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글자를 조합하면 소리가 되고 그 소리로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일본어처럼 음절마다 일정한 구조가 아니라 한글은 자유롭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교무실에서 제게 친한 동료 교사인 사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토 선생님, 제가 요즘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있는데요. 한글이 진짜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사토 선생님은 웃으며 진짜 한국어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 한글은 어떻게 생긴 문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프린트한 자료를 보여주며 간단하게 설명했죠. 이게 한글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토 선생님은 신기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오, 일본어랑 완전 다르네. 근데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사실 영어 발음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한국어 발음 체계가 영어랑 비슷한 점이 많대요. 그리고 한글이 발음을 배울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체육 선생님 이노우에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아오이 선생님, 왜 굳이 한국어야? 다른 언어도 많잖아. 한국어는 솔직히 그렇게 실용적인 언어는 아니지 않아? 그 말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실용적이기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실용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글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흥미로워서요. 또 언어를 배우는 게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노우에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렇긴 한데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 일본어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언어인데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순간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군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유를 찾기 시작했죠.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영어부장 다케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다케다 선생님은 영어 교육 방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영어 발음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오이 선생님, 좋은 시도네요. 한글은 정말 독창적인 문자예요. 그리고 한국어 발음이 영어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공유하면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 괜히 쓸모없는 일이 아니란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와 한글이 가진 깊이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해 보기로요.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도 궁금했어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인천공항의 안내판부터 버스 표지판까지 모든 글씨가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그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그저 복잡한 기호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읽히기 시작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공항이구나. 여기서는 버스를 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읽어나가는 게 꽤 재미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같은 전통적인 장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대했던 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역사적 유적지들이었어요. 특히 독립기념관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일본에서 배우지 못했던 한국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독립기념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한쪽에는 일제강점기의 사진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설명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에서 했던 일들이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에 대한 전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셨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떨려서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 교육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전시를 둘러보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한국인 가이드가 학생들 무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이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얼마나 억압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들에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글 교육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몰래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언어를 지켜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인들의 저항과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일본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라서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대학생 2명이 저를 흥미롭게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어 배우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한글이 정말 매력적이라서요. 그들은 제 말에 깜짝 놀라며 정말요? 일본에서 한글을 배우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요. 대단하세요. 라며 칭찬해줬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영어 전공 학생들이었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해요.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드라마나 음악 같은 걸로 실생활에서도 배우려 하죠. 그래서 발음도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에서는 영어가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가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차이가 발음의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독립기념관에서 본 전시와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는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자라면서 배웠던 역사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일본이 한국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 스스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순히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 넘어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일본의 억압 속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며 언어를 지켜낸 이야기는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을 바라보며 혼자 다짐했어요.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언어를 배운다는 게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길이라는 걸 알려줘야겠어.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아직도 복잡했어요. 독립기념관에서 본 전시와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 모든 걸 제 학생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게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하나둘 손을 들며 의견을 말했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요. 외국 여행 갈 때 써야 하니까요. 대부분이 예상했던 답변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게 꼭 시험이나 여행을 위해서만일까요?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우면서 언어가 단순히 소통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독립기념관의 전시와 한글의 독창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시기에도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날 이후 학생들은 조금씩 언어와 문화를 연결지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은 선생님, 저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교무실에서 체육 선생님인 이노우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오이 선생님,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몰라요? 학생들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선생님, 저는 한국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걸 학생들과 나누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노우에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일본은 한국에 이미 많은 걸 배상하고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일본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평한 건가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솔직히 직면하고 그걸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그런 걸 배우고 나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이노우의 선생님은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은 속상했지만 오히려 제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뒤 영어 부장 다케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수업에 녹여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케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오이 선생님, 정말 좋은 방향이에요. 사실 영어 교육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제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그 후, 저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게 하고, 한글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주는 활동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배우고, 그걸 한글로 써보게 했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낯설어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국어 발음이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라는 반응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요. 모든 걸 마무리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아오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히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기회가 될 거야. 이제 저는 영어 수업이 단순히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게도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글과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영어 수업 시간에도 문법이나 단어보다는 대화와 발음을 더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 저 한국어를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갔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설렘과 감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글의 독창성을 설명할 때마다 그 문자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졌고, 한국어를 연습하면서 제 영어 발음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느꼈던 감정들, 부끄러움, 반성, 그리고 존중은 제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각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었고, 세상에는 제가 몰랐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게 만드는 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서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한국어 공부는 아직도 초보 수준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깊이 배우고 그 경험을 또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교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언어는 문화의 창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도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글의 매력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설렘과 깨달음이 다시 떠오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길이 맞아. 제 안에서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